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입시 합격률 이런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러니까는 또 그리고 지금 우리 학원에서 SAT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고 해서 그냥 여기저기 기사글들을 좀 찾다가 통계를 만들어서 이런 테마로 비디오를 만들어야지, 이런 테마로 비디오를 만들어야지 하다가 따로 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놨던 지난 한 3개월 동안 묵혀놨던 모든 기사글을 한 방에 모아가지고 비디오를 하나를 만들어볼까 하고 비디오를 켰습니다. 이 스토리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흐름이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서, 하지만은 이 내용들은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시작을 해볼게요. 갑니다. 자, 처음 거는 뭐냐면 합격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격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는 이게 매년마다 내려가니까. 그래서 예전 비디오에서도 아예 그냥 2018, 2019 시즌 합격률을 제가 비디오를 한 적이 있지. 그래서 그 통계를 돌아가서 보셔도 좋고, 하지만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찾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자, 이거 모두 우리가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입 전형이 갈수록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아봤다. 근데 일부 4, 5년 전에 비해서 합격률이 절반이 나거나 3분의 1 정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한 30%에서 100% 들어가기 어려워진 학교들이 있다는 거야. 보면은 하버드가 올해는 4.5% 나왔는데 5년 전에는 6% 정도. 이거는 크게 반토막은 아니지. 근데 듀크 같은 경우는 11%였는데 5년 전에 요즘은 5.7%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2배, 최대 2배까지 난 학교들이. 밴더빌트도 12%에서 6%. 다 내려갔어. 안 내려간 학교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탑 22위권, 30위권 안짝에 우리가 보통 유학생들이 그래도 꽤 파퓰러하게 쓰는 학교들, 미국 대학교들 중에서 안 내려간 학교가 없는 거지. 여기에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들 내려갔고, 칼리지들급 중에서 보든 같은 경우는 17%에서 이거 좀 올려도 9%. 이것도 거의 절반 된 거지. 하여튼 죄다 내려갔어. 대단한. 요즘에는 하여튼 5년 전쯤에 대학을 간 사람, 저처럼 한 20년 전에 간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미국에서 내가 졸업한 학교를 과연 갈 수 있었을까 하는 혼자만의 그 의심이 조금 있네. 요즘 세상에 이게 좀 자꾸 어려워져. 이게 인터넷 지원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는 카피 페이스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전략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계속 지원자가 많아지는 거지. 자, 또 넘어가 보자. 이 와중에 얼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걸 한번 보자고. 자, 대입 지원에서 조기 전형의 인기는 계속 상승세라. 이거 완전 통계 내는 데인가 봐. 얼리 디시전은 지난해 평균이 4%였대. 얼리 액션은 9% 증가했다. 4%에서 9%. 그러니까 얼리 11월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는 거야. 근데 작년에는 4%. 액션은 10% 가까이 나. 9%나 늘고 많이 는 거지. 조기 전형의 경우 수만 는 게 아니야. 여기 보면은 대학들의 중에 합격률도 같이 올랐어. 자, 봐봐. 얼리 디시전은 5%, 얼리 액션은 10% 정도에 뭐가 올랐어? 합격률이 올랐어.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학교들은 얼리에서 더 합격을 시키고 싶다는 거지. 중점을 두는 이유. 봐봐. 자, 이 대학들이 이 조기 전형에 더 많은 중점을 두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등록률 때문이야. 이해가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레귤러에서 합격이 되면 붙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야. 다른 학교랑 동시 합격이 되면은. 하지만 얼리에서 합격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액션 스쿨이라도 등록률이 확실히 높다. 디시전이면은 100% 가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등록률 때문에 오히려 앞쪽에서 11월에 더 합격을 많이 시키는 추세라는 거지. 합격 통보로 받은 실제 등록률은, 그러니까 이건 1월 달 거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36%였으나 지난해는 33%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붙여도 안 와. 잠깐만. 그러면은 이 통계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붙여야 우리 학교가 올 건가라는 거를 이 대학교 심사관도 짐작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자꾸만 제가 비디오에서 얘기를 할 때 원서에서 내가 꼭 갈 거다라는 확신을 줘야지 이게 답변이 잘 온다라는 얘기도 이거랑 좀 인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야. 갈수록 예측하기가 어려워져서 예를 들어서 디시전으로 지원을 하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얘가 입학금을 다 낼 테니까, 이거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한 이게 뭐야? 등록률이 확실히 등록금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자, 이쯤에서 또 이제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자, 얼리에서 그러면은 이게 디퍼가 되는 학생들이 많은 거지, 요즘에. 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자, 원서 지원을 하고 아쉽게 웨이리스트가 되거나 이제 디퍼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 얼리 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12%나 증가했대. 자, 여기서 보면은 하버드 같은 경우나 MIT 같은 경우는 솔직히 리젝트를 하기는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지, 옛날에. 그런데 지원 조기지 얼리 액션, 여기 싱글 초이스 학교들이니까 얼리 액션에서 74%를 디퍼를 해버렸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뭐 25%만 결정을 하고 예스 노를 결정을 하고 4명 중에 거의 3명이야. 74%면은 4명 중에 3명은 그냥 보류. 자, 다음에 한번 기회를 줄게. 자, 그리고 1월이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학생들이 거의 97%, 98%가 불합격이 돼. 그런데 지원한 사람의 마음은 어떻대? 아, 내가 그래도 단번에 불합격은 안 됐고 심사를 좀 하다가 불합격이 됐으니 내 마음이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 나는 괜찮아. 그나마 아쉽게 떨어졌을 거야, 하버드에. 라고 해서 사람들이 반감을 안 사. 이 MIT와 하버드는 이게 상당히 영업 전략적인 거지. MIT도 보자. 조기 전형에서 65%에 달하는 합격 여부를 유예를 했다. 이거 다 디퍼를 때렸다는 소리야. 자, 그러고 결국에는 3월달에 어떻게 해? 그 디퍼를 받은 학생들을 위체트를 줘. 그래도 학생들은 아, MIT 재수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아, 괜찮아. 그때 되면 일단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억울함과 열받음과 분노를 좀 삭혀.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가 당신을 못 뽑았습니다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된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지. 웃겨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원칙은 뭐냐? 그러면 정시 전형까지 보류를 해서 남은 사람들과 전체를 다 보류를 하겠다는 거고, 결국에 이들의 목표는 등록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야. 다시 한번 이 표를 볼까? 25개 대학들의 합격률, 이거를 다시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한 25개 정도인데 합격률이 5년 전과 올해의 합격률 이렇게 해서 뭐 계속 내려간 거지.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아이빌리그만을 한번 따져서 보면 아이빌리그 중에 올해 기준으로 두 자릿수의 학교, 그러니까 10%대가 오버되는 10%대 미만인 학교가 7개, 한 개 학교만 10%대가 이상이 된다. 그게 아쉽게도 코넬, 이게 잠깐만 이렇게 자꾸 이 통계가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코넬을 졸업을 했으니까 우리 학교가 왠지 조금 후져 보인다? 사람들이 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변호가 아니고 뭐라 그러냐, 조금 그 참고사항으로 추가적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학교가 좀 커. 코넬은 그거로 감안을 해주시고 볼 필요성도 있다. 자,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와 학교 랭킹이 높은 학교는 좀 다르잖아. 근데 코넬은 다른 아이빌리그에 비해서 평균 2배 이상 커. 예를 들어 콜롬비아, 하버드 이런 데들은 최소 형급이거든. 막 7천 몇백 명. 코넬은 16,000명이 넘어. 2배가 약간 넘어. 자, 그러니까는 들어갈 자리도 많다. 그런데 지원자 수는 그러면 콜롬비아나 하버드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코넬이 그럼 2배 많냐? 그래야 이게 비례적이잖아. 그렇지는 않아. 그러니까는 코넬 지원자 수와 콜롬비아 지원자 수가 약간 더 많은데 코넬이 자리가 2배야. 15,000명, 16,000명 육박하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합격률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리스트를 고를 때도 학교 사이즈가 굳이 난 작은 데만 가겠다, 이런 그 하나의 선호도가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자리가 많으면 학생 수를 좀 크게 갖고 가는 대형, 중대형 학교면은 내가 들어갈 자리도 조금 더 오픈될 수 있다. 작으면은 내가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쉽게 안타깝게 동점 잘난 멋진 사람들의 동점자가 많이 나와서 나도 멋지지만 탈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할 수 있는 겨. 자, 또 넘어가 보자. 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합격률을 기준으로 이 두크 같은 경우는 브라운, 유펜, 다트머스, 코넬보다 합격률이 낮았어. 올해는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리고 시카고도 예일, 브라운, 유펜, 다트머스, 코넬보다 들어가는 자리가 더 적었어. 밴더빌트 대학도 이런 아이빌리그들보다 들어가기가 더 힘들었어. 오케이? 이해되지? 자, 존스 홉킨스, MIT는 물론이지만 존스 홉킨스마저도 아이빌리그들과 비교했을 때 다트머스나 코넬보다 합격률이 낮았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더 빡셌다는 소리지. 이 얘기 예를 들면 조금 그렇지만, 자, 아이빌리그의 코넬 대학보다 합격률이 더 낮은 대학은 노스웨스턴, 스와스모어, 보든, 라이스 대학들을 꼽을 수 있다. 잠깐만. 이거 누가 썼니? 기사글을. 이거 완전 코넬을 동네 북처럼 썼는데, 이거 조금 이 코넬에 대한 오해를 좀, 또 풀었으면 좋겠는데, 팩트는 팩트니까 넘어가, 오늘은. 뒷골땡이네. 자, 너무 개인적인가? 오늘의 비디오가. 자, 리버럴 칼리지만 봐도 그래. 요즘에 완전히 치고 올라오는 학교가 보든이라는 학교가 있지. 자, 보든 지난해 16%를 합격을 보였던 코비 같은 경우도 9.5%로 떨어졌고. 자, 여기서 전형률이 크게 뒷걸음지고 완전히 다 낮아졌어. 목표를 이게 이제 주의 깊게 결정을 해라는데,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이 완전히 이제 그 실한 거를 기반으로 치고 올라온다. 이런 소리였지. 자, 명문대를 가려면 여기쯤에서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면은 SAT 시험을 잘 봐야 갈 거 아니냐. 우리 기본이잖아. 대학교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공부 순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다른 순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SAT의 50%일 평균 그 합격자들 중에 방금 얘기했던 학교 중에 몇몇
학교들을 뽑아서 중간 50%타일을 살펴보자 그랬어요. 이 기사에서는 뭐냐면 합격자들 중에서요, 여러분. 합격자들 중에서 위에 최고 25% 날리고 아래 겨우 붙은 애들이라고 할까? 바닥 25% 날리고 그냥 평균 가운데 50%에 봤을 때의 SAT 점수는 몇이냐. 이래가지고 보니까는 하버드 밴더빌트에 말이죠. 뭐한 1500대 뭐 듣고 몇 점대. 좀 이따가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어쨌든 이 결론은 뭐냐면 SAT 점수가 완전히 당락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 팩트야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항상 비디오에서 제가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의 threshold, 이 커트라인을 넘기면 그 다음에 변별력이 그렇게 막 10점 차이로 50점 차이로 되게 있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100%에서 50% 중간 구간에 들어가면 세이프하다. 그걸로는 SAT, ACT로는 끝났다. 그럼 바닥 구간에 걸려도 심지어는 가능성은 살아있다야. 그런데 이걸 자꾸만 막 내가 하면 800이 나올 것 같아. 수학이 780인데 800을 받아야 되면 이거에 집착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이 구간에 들어갔다면. 그거를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비디오를 한번 준비를 한 거고. 자, 여기 또 읽어보자, 계속. 자, 탑스쿨에, 다른 스펙으로 탑스쿨에 도전하듯. 자, 이런 시험 점수가 발표돼 그것에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다른 분야로 상세할 수 있도록 최선. 자,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SAT에서 조금 딸리는 느낌이 있다면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올릴 수가 있냐면은, 이런 거. 학교를 볼 때, 자, 드림스쿨을 포함을 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도 하면서 SAT, 표준화 시험이라는 건 SAT야. 그리고 학교 GPA만으로 몇 문제 합격을 보장받는 게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건 우리가 다 알지. 자, 그럼 뭐가 필요하냐? 수많은 지원자들이 차별화. 이 차별화. 이 단어가 진짜 너무 중요해, 여러분. 차별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why am I different from other smart kids? 나도 똑똑해, 쟤도 똑똑해. 그러면 어떻게 돼? 똑똑한 애들끼리 묶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빌리그급의 학교 지원에서는 그러면 내가 평준화돼버려. 그냥 보통 인간이 되어버리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야. 왜냐면 다 A 받은 애들만 들어왔으니까. 자, 거기서 내가 차별화해야 되면 What can I offer?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What am I different from other people? 어떤 것들을 학교에다가 내가 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요것이 합격과 불합격의 요구를 당락을 짓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지. 인상적인 과외 활동을 했고 수업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으면 설득력 있는 에세이와 추천서를 갖고 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통분모. 그냥 붙박이로 다 좋은 추천서, 좋은 에세이글, 그리고 좋은 활동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뭐 리더십을 하려면 활동을 많이 하라 이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비디오에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표를 보여줄게. 이 표를 갖고 와보면 어쨌든 50%타일 안에만 들어가면 일단 you're safe 하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이 표를 보면은 이거 봐라. 여기 뭐 예일, 하버드 이래도 1535, 1550, 밴더빌트 높아 1535, MIT 1535. MIT 브라운은 1490이라 1500대 약간 밑이야. 유펜도 1510. 이렇지. 자, 다트마스도 1500. 그러니까는 이 아이빌리그를 가려면 중간 50%는 1500 플래시면은 일단 SAT로는 끝났다. 1500을 받은 자나 1550을 받으려고 내가 50점을 더 국어를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다른 걸 더 준비를 해야 돼. 다른 거를 더 보강을 해서 내가 차별화시켜서 붙어야 한다. 이런 계산이 될 수 있지. 자꾸만 SAT 10점 더 10점대 크게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목표는 뭐야? 이들이 말하는 중간 50%대 구간을 일단 통과를 시키는 거. 그래서 그 이상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혹시 고민 안 했나? 혹시라도 이제 참고사항이 되라고 통계들이나 이런 기사 뉴스거리들은 주로 이렇게 막 명문대 25위, 아이빌리그 이런 기사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보이길래 다 제가 수집을 해놓은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런 자료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통계, 팩트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계속 찾아가지고 수집을 하는 게 뭐 반취미, 주특기 그러니까는 아주 자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또 비디오 찾아오기로 하고, 여러분들도 여름방학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8월달 시험 가는 사람들, 9월달에 HT 가는 사람들,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들, GPA 예습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엄마 아빠까지도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전 다음 시간에 올게요. 바이바이.